이번에는 그룹과 컴포넌트 트레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카메라 메뉴에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원근감이 없는 3차원 뷰포트로 변경시켜 놓겠습니다. 그룹이라는 명령어는 일전에 한번 학습하셨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 선택 후 1000, 1000 엔터. 1000에 1000짜리 사각형이 그려지셨을 거고요. 푸시프를 이용해서 500 엔터라는 명령어를 쳐서 500이라는 사이즈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용 셀렉트 메뉴로 변경, 3플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메이크 그룹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풀다운 메뉴에 에디트 메뉴에 메이크 그룹을 이용해서도 그룹핑을 시킬 수 있습니다. 편집하는 방식은 에디트에 편집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편집하는 방식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에디트 그룹으로 편집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기존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룹으로 되어져 있는 물체를 선택 후 무브를 이용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을 때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물체는 서로 독립작용을 합니다. 즉, 첫 번째 물체를 변경을 시키면 첫 번째 물체만 변경이 되고 두 번째 물체는 변경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은 묶음으로 묶이긴 하되 서로 복사가 됐을 때 독립으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그려져 있는 물체는 하나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일 거고요. 물론 그룹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컴포넌트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Make 컴포넌트를 사용하셔도 좋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1000에 1000짜리 푸시프를 이용 500 엔터로 3플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Make 컴포넌트로 컴포넌트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그룹이 되어져 있든 그룹이 되어져 있지 않든 상관없이 컴포넌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컴포넌트 작업을 한번 실행 후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플 클릭, 마우스 오른쪽, Make 컴포넌트, 컴포넌트 만들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ake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저너럴 부분으로 대화창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있는 Definition은 명칭, 즉 컴포넌트, 그룹핑이 되어지는 컴포넌트에 이름을 집어넣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변경용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설명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자 변경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에 보시면 다른 대화창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setComponentX입니다. 축 재설정이라는 명령어로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축의 형성은 이 위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으로 축이 자동 생성이 되는데요. setComponentX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고정축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기 싫으시다면, 실행을 취소시키고 싶으시다면 ESC 키를 누르시면 취소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위치를 기존으로 만들겠다라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생성시키시면 컴포넌트가 등록이 됩니다. 컴포넌트가 등록됐다라는 의미는 트레이에 컴포넌트 트레이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컴포넌트 트레이에 와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변경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은 변경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자 변경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홈 버튼을 누르시면 물론 사용했던 컴포넌트들이 다음과 같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포넌트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면 상호작용입니다. 실적으로 제가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는 물체를 컨트롤 키로 이용 복사를 해 보았습니다. 복사한 상태에서 이 물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를 이용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까지 당겼고요. 이때 선만 잡아서 무브로 이용 점에서 Z축 방향으로 물체를 끄집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면 컴포넌트로 모델링된 물체도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컴포넌트라는 명령어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복사가 되거나 다중으로 움직여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오브젝트 하나를 기점으로 수정을 하면 나머지 같은 물체들이 동시에 같이 편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즉, 다량 복사를 이용한 인스턴스 카피, 상호작용을 이용한 인스턴스 카피를 쓰실 때 유용하게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원형 테이블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의자들은 하나를 변경할 때 나머지들의 의자들도 변경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이용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작업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작업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찍어 주시고 화면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가 복사도 됩니다. 물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컴포넌트 창에서 잡아 당겨서 마우스 클릭 갖고 오기, 클릭 가져오기를 하시면 계속 무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더블 클릭 후 잡아서 무브 Z축으로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로 이동.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추가 변경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등록된 컴포넌트는 계속 여러 개 복사할 때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추가 변경이 되므로 새로운 모델링을 하실 때는 새로운 모델링이 필요하실 때는 복제 후 익스플로드를 이용 또는 위에서 6번째 보면 make unique라는 명령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make unique를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 같은 식으로 새로운 컴포넌트가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샵1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컴포넌트는 수정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들과 붙지는 않습니다. 얘는 새로운 컴포넌트이기 때문에요. 또 한번 변경을 하시고 모양의 변화를 주시면 이 두 가지만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완전히 객체로 분리하고 싶으시다면 익스플로드로 폭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드로 폭파되어 있는 물체는 실적으로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딜레이트로 없애셔도 화면에서 소고가 삭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경용이라는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 후 딜레이트 버튼이 나오실 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경고창이 나옵니다. All instance, 상호작용으로 복제되어 있는 것들이 딜레이트 됩니다 라는 명칭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딜레이트를 하시면 상호작용으로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화면에서도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만 해주신다면 컴포넌트와 그룹을 상호작용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셔서 작업하시면 실제 작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화면에 그려져 있는 모든 물체는 선택 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컴포넌트에서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컴포넌트는 한 번이라도 기입이 되시면 계속 등록이 됩니다.
이런 등록된 컴포넌트는 필요 없는 용량들이기 때문에요. 용량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디테일즈에 들어오시면 퍼지 unused 소거시키겠다, 사용 안 한 것들을 소거시키겠다라는 명령어로 전체를 소거시켜 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선택 후 딜레이트로 지워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화면에 사용된 것, 등록된 것들이 있으실 때는 저절로 퍼지 unUsed를 시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즉, 화면에 등록돼서 적용된 게 있다면 소거가 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하고요. 화면에도 물체가 없어지면 이때 한해서는 퍼지 unUsed를 시키시면 컴포넌트로 등록시켜 놓은 모든 물체들은 깔끔하게 삭제가 되실 겁니다. 요번에 학습하실 부분은 트레이 부분의 Entity Info 트레이입니다. Entity Info 트레이는 객체 정보 상자입니다.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에 No Selected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으실 텐데요. 물체를 아직까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No Selected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로 선택, 점 찍고 움직이실 때 1000, 1000 엔터.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모서리에 대한 정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면을 선택하시면 면에 대한 정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서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이 모서리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거고요. 면을 선택하시게 되면 면의 정보가 나오면서 이 면의 영역이 크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3차원 물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에 1000짜리 사각형으로 그려진 상태고요. 3풀 클릭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18개 엔티티스, 즉 18부분이 선택이 됐다라고 나오는데요.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전체 합친 18개를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그룹으로 바뀌게 되면 그룹으로 선택됐다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시면 컴포넌트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컨트롤 제수로 컴포넌트 등록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물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엔티티 인포 창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환을 드렸으니 교환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다가 원을 한번 이용해서 그려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을 그릴 때 원래는 사이드 값을 50을 주라라고 했는데요. 임의의 원으로 그냥 그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대했을 때 깨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모서리를 찍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엔티티 인포에서 수정이 가능하게끔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시그먼트 값을 50으로 변경시키시면 원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어주신 값이 혹시라도 모자르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그먼트를 이용해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그먼트 중에서도 변경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렸고요. 홀을 그렸고요. 2포인트 호도 그렸고요. 3포인트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파이도 그려놨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모든 선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옵셋 명령어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금씩 다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자, 원을 보실 때는 원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됐고요. 호 역시도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있는 호 역시도 3으로 바꿔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에 있는 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도 수정이 되고 다 되는데 3포인트로 작업하신 아크는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 아크를 그리실 때는 시그먼트의 값을 충분히 주지 않으시면 작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전체 선택 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엔티티 인포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교환에 부분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매트리얼 트레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질을 넣을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질을 넣는 방식이 파일 메뉴에 임포트를 이용해서 텍스처 가져오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사용자가 매트리얼을 바로 생성해서 만드는 방법,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매트리얼을 넣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트리얼 트레이에 오시면 셀렉트 버튼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재질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재질들은 눌러주셔서 사용만 하시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것들이고요. 사용자가 만들고 싶을 때는 인모델, 즉 홈 모양을 눌러서 집 모양을 눌러서 사용자 만들기 버튼으로 오시면 됩니다. 트레이 위쪽에 보시면 Create Material이라는 창이 보이실 거고요. 이 아이콘을 누르셔서 다음과 같이 Create Material, Create 생성하다, Materials 재질 생성기 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질 생성기를 여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재질의 명칭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Name이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이때 색상으로 작업하시는 공간은 픽업판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컬러 필 HLS Hue Saturation Lightness HSB Hue Saturation Brightness RGB 레드, 그린, 블루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총 4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사용하시면 그거에 대한 색상 칩이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픽업판 뒤에 보시면 흰색 아이콘이 있는데 흰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색상은 전부 다 흰색으로 맞춰주게끔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색을 쓰시더라도 흰색을 눌러주시면 전부 다 흰색으로 다시 한번 색상이 맞춰지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RGB로 픽업판을 바꾸시고 레드, 순빨강을 쓰시려면 그린과 블루를 전부 다 0으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은 순 붉은색이 나올 거고요. R값을 제로로 놓으시고 블루를 최대값으로 놓으시면 순 파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Name이라는 이름 대신 블루라는 이름으로 집어넣고요. OK를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색이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000에 1000짜리 사각형을 그리시고 푸시풀을 이용 1000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그려졌을 때 블루를 눌러주시면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콘의 모양이 버켓, 양동이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체적으로 양동이를 누르셔도 좋고 색상판을 눌러주시면 바로 양동이로 붓기 명령어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학습하신 블루의 컬러를
오브젝트에 등록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번에는 create material을 이용, 이름은 블루 2번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 opacity, 불투명도라는 명칭이 있을 텐데요.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투명도가 없는 겁니다. 이랬을 때 50%의 투명도를 가져가겠다. 즉 50%만큼 불투명도를 내려주면 50%만큼 투명해진다는 뜻이고요. opacity를 70을 넣으시면 30%만큼이 투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opacity에 30을 넣으시면 70%만큼 투명해지기 때문에 투명도가 많이 생길 거고요.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의 차이점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생기면서 투명도가 들어가 있다는 게 표시가 되실 거고요. 이때 부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속이 비쳐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물론 투명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적으로 잘 안 보이시게 되는 경우는 에디트 명령어를 이용 다시 한번 오퍼시티를 70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덜 투명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시면 투명도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윗면에는 투명도가 들어가 있어 위에서 볼 때는 내부가 다 보이는데요. 물체를 뒤집어 놓거나 하면 밑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안 들어가는 걸, 부여가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도라는 명령어를 쓰실 때는 꼭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도를 넣지 않으면 작업이 잘 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물체라는 건 정확하게 그룹으로 꼭 그룹핑을 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룹에다가 명칭을 넣어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동시에 겉과 속, 지금은 기존 물체는 겉에는 투명도가 들어갔고 속에는 투명도가 안 들어간 형태인데요. 옆에 있는 물체는 그룹을 지어놨기 때문에 동시에 투명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이 되는 걸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투명한 물체는 항상 그룹으로 매핑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방식으로 매핑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명령어로 기존에는 파일에서 저희가 임포트를 이용해서 부르는 방식을 예제를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create를 이용 불러오기라고 명칭은 집어넣고요. 투명도는 없애고 그 상태에서 use 텍스처 이미지 사용하기라는 버튼을 이용 이미지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 찾기를 했고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이미지를 드렸던 체어 02를 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OK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를 찍어주시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부여할 때 기존에 부여하는 방식과는 틀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임포트로 부여할 때는 크기 변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크기 변형이 안 된 상태로 바로 이미지가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어떤 경우로 되냐면 텍스처에 있는 이 사이즈에 의해서 사이즈가 결정이 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 사이즈를 변경시킨다면 다시 한번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테두리나 폭을 알지 못하면 작업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1000 by 1000짜리 1000에 1000짜리 사각형
푸시프를 이용 높이를 1000으로 등록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자 명령어 선택, 의자 이미지 선택, 집어넣기. 요번에 집어넣으신 방식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65짜리로 바꿔서요.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때 셀렉트 메뉴로 면을 선택. 선택된 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옵션에 보시면 텍스트 포지션이라는 명칭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텍스트의 위치를 맞춰주는 명령어로요.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텍스트 포지션, 이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아이콘으로 보여지실 텐데요. 첫 번째는 move, 드래그 핀을 드래그해서 move, 텍스처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거는 드래그 핀을 드래그해서 스케일 또는 로테이트, 크기 조절과 로테이트를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핀을 조절해서 스케일을 바꾸고 기울기를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토트, 찌그러뜨리기를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시는 방법은 무브로 잡아서 드래그해서 이동, 드래그입니다. 끝점에 갖다 놓기. 로테이트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핀을 잡아서 드래그, 늘려주시기. 이때 회전을 시키시면 돌아갈 거고요.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점까지 휠마우스 줄이고, 절대 여러분들이 디스토트 명령어는 쓰지 마시고요. 기울기 명령어를 쓰셔서 스케일과 기울기를 쓰셔서 밑으로만 내려주시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림이 면에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클릭. 그러면 정확하게 원하는 크기에 원하는 이미지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로테이트를 이용, 무브, 로테이트, 그 다음에 쉐입을 이용해서 쓰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지션, 무브로 먼저 로테이트를 이용,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크기 줄이는 방식은 손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